유동 박씨공방을 자 내신 관점에서 같이 볼 거고 제가 이제 교재 1페이지에다 적어놓은 거는 한국민족 문화대백과 사전이라는 곳의 출처 밝히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제목이 특징적이야. 첫 번째는 제목의 형식인데 이 제목의 형식은 편지에 적는 발신인의 주소에 해당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간체, 즉 편집글 형식이고 첫 번째 형식적인 특징. 일단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8행까지 그 다음에 9행부터 23행까지 24부터 32행까지래 내신 대비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수능 대비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처음 중간 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씩 볼 건데 일단 첫 부분의 내용 즉 내용상의 특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자 내용상 특성은 노란색 펜으로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시봉 씨의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방황의 과정 두 번째 그리고 성찰, 슬픔과 절망감, 그리고 현실에서 벗어나면서, 현실의 집착에 벗어나면서 정신적 각성. 자, 구조 잡아볼게. 그럼 일단 여긴 도입부야. 촉발이요. 그 촉발에서 뭐하니? 성찰해. 성찰해봤더니 너무나 부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이렇게 됐습니까? 도입, 문제 해결, 이 구성적 요소와 내용적 특성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 화자는 자신에 가까운데 가족과 떨어져서 객지에서 낯선 방에 치과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있고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윤동주 시인이죠. 그래서 윤동주 시 작품들이 엮여서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좀 확인해 두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 상황과 자아에 대한 인식 성찰 객지에서의 상황과 그에 대한 반응 주제의식으로서 자아성찰 그 시절에 살았던 시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고 특히 윤동주 시인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윤동주 시인에서 우물 같은 거라든지 하늘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갖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갈매나무의 의미가 있고 갈매나무는 뭐다? 드물고 곱고 정한 즉 우리나라 전통에 보이는 지조 절개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의미 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장하다는 것은 이제 개념어라서 개념어로 정리할 건데 유장하는 느릿하고 길거야.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막 우리 대중가요 케이팝 같은 거 보면 짧아 호흡이 되게 짧아 쇼츠야 쇼폰 컨텐츠야 유튜브도 쇼폰 컨텐츠야 릴스 쇼폰 컨텐츠야 그거랑 다르다는 거 이제 내면의 진솔한 고백 근데 왜 쇼폰 컨텐츠를 어떻게 진솔하게 내 속마음을 충분히 드러내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느리고 긴 것 가지고 진솔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압축 절제보다는 어떻다 충분히 표현을 하고 있다 그 산문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진정성이 있다고요. 됐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의아평가. 민족의 고난과 함께 유랑생활의 비애를 그린다. 주제기도 하고.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숭고하고 강한 의지로 해결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 창고문헌이라는 이런 것들 밝히는 이런 것들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권위 있는 자료 가지고 교재 구성했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작품들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 내신 스타일로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1년부터 8년까지가 처음이었잖아. 그래서 1년부터 8년까지 일단 박시봉 집에 들어가기까지 방황의 과정이라고 쓰고 갈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어졌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아내라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없어졌고요. 집이라는 삶의 터전도 없어졌고 그리고 살 때랑 보면 동생들 역시 가족 부재 한 번 더 어느 바람 끝새인 거리의 끝 헤매었다. 나의 있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는 내가 있을 공간이 없어졌고 헤매다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방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방황이 오는 거냐? 이런 상황들 때문이죠. 가장 가까운 아내의 부재 집의 삶의 터전의 부재 친지와의 거리 부재 당연히 방황을 할 수밖에 없죠. 날도 저물었고 바람은 더욱 세게 춥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즉 여기 있는 방은 뭐겠어? 박시봉 방에 이제 들어왔겠죠.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9연부터 정확히 9행부터 23행
중간이고 중간에서 보여주는 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찰이라고 쓰면 깔끔하겠습니다. 일이 하여 지금까지 나와 있던 걸 요약 정리하는 지시, 연결 표지. 자, 나는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이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뭐 좋아진 건 아니야. 그래도 일단은 쉴 수 있는 곳. 낮이나 밤이나 나는 계속해서 많은 걸 생각한다. 바꿔기가 뭡니까? 성찰이죠. 자, 불이라도 안고 손을 째면서 그나마 좀 따스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글 쓸 여유도 있는 거고. 그렇게 쭉 쓰다 보니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것으로 인한 슬픔도 있겠죠. 부끄럽기도 하죠. 결국 슬픔과 어리석음, 부끄러움 때문에 나 죽어야 되나? 쉽게 하면 이불킥이야. 물론 이제 요즘에 이불킥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 있겠지만 요즘은 쳐도 무게감 뒤질까? 창피해 뒤지겠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들아. 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다시 한번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제 슬슬 넘어가면서 이제 흐름이 바뀝니다. 이제 잠시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이것도 크고 높은 등등등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리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자 여기서부터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바뀌는 지점들은 뭐냐면 이 그러나부터야. 역접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 됐죠? 전환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또 뜻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크고 높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나의 슬픔들이 가라앉고 이제 어떻게 돼? 무릎 꿇어 보다가 외로이 서서 갈매나무로 결국에는 나의 삶의 지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일단 표현법은 주제와 관련되어서 일단 첫 번째 표현법을 잡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런 거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비유와 상징이 교집합도 있고 교집합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얘는 갈매나무라는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상징이 되는 거냐면 상징은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원관념은 지금 뭐겠어요? 그래. 극복 의지지. 그것을 극복 의지라는 뭔가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갈매나무로만 표현했으니까.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때때로 이런 거를 대유나 환유, 제유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능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학교 내신에서 다루고 있다면 질문 주시면 그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이 갈매나무를 수식하는 주제를 수식하는 것들을 보면은 눈도 있었을 거고 살랑살랑 소리도 있죠. 그럼 살랑살랑 소리 옆에다가 적으시면 되겠네. 2번 해가지고 자 일단 이거 무슨 법? 의성어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소리니까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 자, 그 다음 봐봐. 화로가 있고 눈이 있어. 그럼 화로와 눈은요. 자, 보니까 얘도 3번. 여기서 색채 대비를 읽어내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화로는 뭐 붉은색, 노란색 이런 게 다채색, 유채색들이 있고 눈은 흰색, 무채색 계열이니까 색채 대비를 읽으실 수도 있고 또 그냥 대비라고도 해. 일단 온도 대비가 있잖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봐봐.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 네 번째는 뭐야? 하강 이미지죠. 자, 눈도 하강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눈도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갈매나무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얘는 상승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 왜? 나무라는 건 위로 뻗어 올라가잖아. 그래서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도 여기서 비교 대조로 볼 수 있겠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크다, 높다 이런 것도 상승 이미지에 가깝죠. 그러면 크다, 높다, 갈매나무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겠지? 엮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쭉쭉. 높은 천장 이런 것도 상승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요 정도로 보면 되겠고 여기서 뭐 연세니 나열이니도 읽으실 수는 있어. 다섯 번째 연세 나열. 자신 어떤 슬픈 감정이라든지 부끄러운 감정들을 연세 나열하고 있으니까 요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봐봐. 손에 째면니까 이건 뭐겠어? 촉각이죠. 촉각.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요 정도 보시면. 그래서 개념어랑 내용적으로 분리해서 보면은 요 정도가 아마 내신에서 나오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여러분 필요하신 게 있다면은 학교 내신 필기 가지고 질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작품은 거의 다 읽어냈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얘들아. 일단 영탄법인데요. 여러분 영탄법은 제가 몇 차례 설명해서 감정 표출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감정 표출이 있어야 되고 형식적으로는
형서문이지만 뭔가 어조 변화를 통해서 뭐 다른 걸 쓴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감탄사를 쓴다든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에서는 딱히 영탄법에 해당하는 즉 어조 변화나 뭐 감탄사를 쓴 부분은 잘 안 보여요. 물론 이제 감정 표출은 있어. 뭐 슬프다, 부끄럽다 등등등. 그런데 내용엔 감정 표출이 있는 거지 형식적으로 영탄법은 가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아웃이고 나는 뭐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좀 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도 딱히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이걸 이제 변형해서 내시면 잘 들어. 이걸 무슨 어조라고 하지? 담담한 어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영탄적 표현이 없는 게 담담한 어조야. 영탄적 표현이 없다 담담한 어조라고. 영탄적 표현이 있다. 감정 표출했다. 그럼 담담한 어조가 아닙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감정 어인이 있으나 이걸 영탄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담한 어조라고 볼 수는 있어. 됐죠? 계속해서 동일한 시어 반복 운율감. 자, 이거는 동일한 시어 반복이 있고 반복은 운율을 100% 만듭니다. 그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동일한 시어 반복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실 가는 그런 게 좀 보여요. 뭐 내 가슴, 내 눈, 내내내 이런 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가는 해당이 돼. 뭐 찾아보자면 굳이 뭐 찾을 필요도 없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안에 이런 것도 같은 단어잖아요. 처음부터 뭐 보여버리니까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뭐 중간에 보면 뭐 네네네 이런 것도 보일 것이고 네네네 이런 것도 보이실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동일한 시어 반복 운율감은 가는 맞는데 자 나에서 한번 발췌독으로 한번 찾아볼래요? 안 보이네요. 그래 나는 해당되지 않아서 틀렸고요. 자 3번 선지. 토속적이라는 거는 시골에 관련된 어휘들이야. 뭐 논밭이라든지 뭐 농사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런데 가는 보면은 남신이주, 뭐, 옥순회, 이런 걸 보면, 어디 그, 농촌 느낌보다는 도시에 얘가 어디 새들어 사는 그런 느낌이고, 특히 나를 보면, 경부선 급행 열차잖아요. 그러니까 문명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토속적 시어라기보다는 문명화돼 있는 거죠. 하나, 둘 다 좀 확인하기 힘들고. 자, 그렇다면 이제 4번이 될 것 같아. 왜? 자, 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상황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고 추워. 그러니까 즉, 겨울과 관련해서 뭔가 감성이나 감정이 촉발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를 보니까, 늦가을, 오후같이 뭔가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 정답 4번 끝.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 풀리는 거 보면은 주제의식과 관련이 되는 거야. 얘로 작품의 분위기를 촉발하고 있잖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시작을 했어? 처음에 자신의 상황인데 특히 무슨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정리해봤듯이 뭐 눈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잖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늦가을 오후를 얘기하면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 정서를 촉발하게 한 상황들이 전부 다 뭐였어? 계절 시간적 배경에서 반응으로서 자신의 정서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 4번 당연히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자, 32번 보도록 할게요. 공간적 배경의 방을 A부터 E까지 연결해 볼 건데 자, 일단 자신의 처지, 상황이죠. 단절돼 있고 고뇌 성찰하는 공간이죠. 그에 대한 반응, 절망에 의해서 정말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공간이었죠. 자, 그런데 봐봐. 운명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 이런 문제 상황을 뭐로 해결하고 싶어? 갈매나무처럼 해결하고 싶잖아. 즉 의지적으로 해결하고 싶고 극복 의지가 보이는 부분인데 타인에 대한 책임감? 이라기보다는 극복 의지라니까요. 극복 의지. 정답은 역시 주제 정답 4번 보여주셨을 겁니다. 되셨죠?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행열차의 속도감이 하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말 나를 읽고 풀어야 되는 건데 일단 시험 범위는 우리가 남신율 유동 박씨 공방이지만 바로 풀어볼게 해도 금방. 왜냐면 이렇게 외부 지문들이 우리의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보세요. 지금 촉발하는 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두 가지를 던지거든. 첫 번째는 시간적 배경을 던지죠. 두 번째는 공간적 배경을 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공간 촉발에서 시작을 했고 역시나 정답은 그러면 1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봐 얘들아. 급행열차로 뭔가 촉발된 건 맞아.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인식 전환이라 하면 내가 얘기했었지. 잘 들어. 우리가 변화와 전환이 수능에선 동의어야. 근데 여기서의 변화는 우리가 일상 언어에 쓰는 변화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자, 수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라고 봤을 때 여기 0 있죠? 부호가 바뀌어야 전환이고 변환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즉 부호, 변화, 부호,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강화가 돼. 이런 거는 변화나 전환이 아니야. 선생님 바뀐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변화라고 할 정도면 부호가 바뀌는 게 변화야. 수능 국어에서는. 그러면 이런 애는 뭐라 그러냐? 변화라고 하지 않고요. 심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지? 변화는요, 부호가 바뀌어야 돼. 심화는 같은 부호에서 절대값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수학적으로 처리를 해두시면 아마 되게 명확한 기준이 돼서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봐봐. 급행열차도 있고 속도감도 있어. 화자의 인식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보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 개념어가 변별력을 되게 높인다니까. 변하냐, 심하냐, 촉발이냐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얘는 정말 엄밀하게는 촉발이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거나 플러스에서 바뀌는 전환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촉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최소한 0에서 플러스라든지 원래 플러스에서 더 플러스라든지 뭔가 시작점인 거지 전환은 아니라고. 좀 더 엄밀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촉발이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요런 개념어들도 결국에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인데 처음 시작을 가지고 시상,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 주제를 촉발 시작을 했잖아. 4번 선지가 마찬가지로 주제 시작이 이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제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 정답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요 느낌이 이 내신형에서도 기출문제를 엮어서 출제했을 때 보이는 특징점들이기 때문에 잘 풀어보시고 느낌을 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